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게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정부 여당도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6개월 더 연장했는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자영업자 얘기에 앞서서 오늘 나온 네. 지난달 고용지표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. 코로나 4차 유행 속에서도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51만 명 이상 늘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고용의 질도 중요할 텐데 양질의 일자리도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사실 고용의 질이 더 좋아졌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예. 말씀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제조업자 수업자 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7만 6천 명이 지난달에 좀 줄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미, 소매업도 사실 줄었는데요. 이 제조업이 줄었다는 게 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 30대 취업 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섹터가 바로 제조업입니다. 또 우리나라의 근간이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0대 취업자 수가 8만 8천 명 감소를 했고요. 18개월 연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 이제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. 반면에 늘어난 섹터도 있습니다. 바로 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인데 한 24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. 근데 전체의 취업자 수가 한 51만 명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반을 차지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보건업 및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서 만든 일자리거든요. 예. 한마디로 세금 투자해서 일자리는 늘고 정말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은 좀 줄고 있다는 예. 것.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게 팩트입니다. 네. 그런 와중에 이제 자영업자 통계가 좀 눈에 띕니다. 네. 지난달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 여기 보시도 나오지만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. 네. 자, 코로나 타격이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도 집중됐다고 봐야 할까요? 맞습니다. 그 고용 충격이 이런 어떤 그 자영업자 중심으로 좀 일어났다는 게 이제 팩트인데요. 네. 실제 음식, 숙박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, 그다음에 예술, 스포츠업, 서비스업이 줄었습니다. 대부분이 대면 일자리거든요, 사실. 예.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고요. 전체 취업자 수를 본다 그러면 전체 취업자 수 가운데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.1%로 조사가 됐습니다. 네. 이게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. 좀 비교치를 하나 더 드리면 13년 전, 그러니까 2008년에 비교해서 본다면은 그때 비중이 25%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점점 더 줄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팩트를 본다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더 심해졌다라는 게 그렇죠. 지금의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종업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. 자영업자들의 빚도 늘고 있는데요. 네네. 자영업자 대출이 이제 83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도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를 다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제 네. 이게 미루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를 표현하라 그러면 딱 한마디면 됩니다. 그러니까 빚으로 버틴다. 예. 정말로 빚으로 버틴다는 게 지금 자영업자의 딱 올바른 표현이겠는데 예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영업자가 받은 대출의 10분의 1이 사실 부실 고위험군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. 네. 이제 한은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그 자영업자 대출수 기준으로 본다면 한 11%, 그다음에 대출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9.2%가 이렇게 고위험 취약 대출로 분류가 됐습니다. 예.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사실이죠. 그렇죠. 그래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. 만약에 대출 금리가 1% 올라갔을 때에 자영업자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될 이자 상환액이 5조 2천억 원 증가한다는 예.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. 그 정도로 사실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이 예.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도 질서 네네. 있는 정상화를 강조를 했는데 자, 연착륙 얘기를 한 거죠. 네, 맞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금융위가 세 가지 방안을 좀 내놨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제는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 기간을 좀 늘려주는 예. 거.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환 기간도 또 늘려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제는 연착륙 방안이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신용회복 지원입니다. 이제 워크아웃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대상 확대를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자 감면을 지원해 주는 거겠죠. 예. 이게 바로 이제는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한마디로 연체인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세수를 써서 재정 지원을 해서 정책금융 한 4조 원을 투자해서 유동성을 늘려주는 방안.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공통적인 건 그겁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 있는 정상화. 예. 한마디로 연착륙을 시킨다는 얘기다. 그래서 예.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자만큼은 네네.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
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. 전문가 사이에서도 사실 이게 좋은 대안이겠느냐. 이자만큼은 내게 해야 예.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은 그 코로나 대출 규모 한마디로 지원해준 규모가 한 222조 원에 이릅니다. 예.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유예를 해주고 있거든요. 시장에서는 이럽니다.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. 그렇죠. 이런 얘기가 좀비 기업이라고 나오거든요.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이거 네. 한계 기업, 뭐 흔히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만 이게 늘려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. 그래서 빨리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는 게 낫다. 이런 예. 이제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자영업발 대출 문제 해결을 한 6개월 정도 미뤄둔 셈인데 네. 그 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부터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. 예.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런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자영업자도 살고 그다음에 금융의 어떤 부실화도 막을 수 있는데 예. 첫 번째로는 대환 대출을 활용해 갖고요. 이렇게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좀 만들어 주는 두 번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대환 대출인데 이제 고금리를 저금리로 좀 바꿔주는 서비스 이런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예. 부분이고요.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지 마, 이제 유예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차주들 한마디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금융권과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따로 만나서 자기의 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 세 가지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